기아 얘기부터 먼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박정호 선수 햄스트링 다치기 전에 제가 기아 구단 고위 관계자랑 대구에 갔을 때, 제가 저번 주에 대구에 갔죠. 대구에 가서 이제 먹방을 했습니다. 먹방하면서 많은 팬들이 뭐 먹으러 왔냐 이씨 이래라 뭐 그 기아 고위 관계자가 그때 이제 박정호 선수가 다치기 전이었는데 지금 김선빈 선수 종아리 부상이잖아요. 이거 좀 오래 갈 겁니다. 아주 간단치는 않아요. 근육 손상이니까. 그죠? 다친 시점에서 2주 후에 재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김선빈 선수는 본인이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괜찮다고 해요. 김선빈 선수는 본인이 그때 생각보다는 좀 괜찮는데 이런데 사실 재검을 해봐야 알아요. 잘 몰라. 이거 들어가면 근육 손상이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선수는 조금 괜찮다 그러는데 실제 조금 찍어봐야 됩니다. 명확하게 좀 찍어봐야 답이 나오니까 있어야 돼요. 나승범 선수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죠. 적어도 한 달이니까 한 달 이상 오려면 여기도 종아리. 예전부터 좀 젊은 선수들은 햄스트링 그리고 고참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종아리 부상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야구인들이 많이 했어요. 종아리 부상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종아리가 좀 부상 부위가 좀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거고 5월 26일이 나승범 선수가 재검이 되나? 그죠? 오늘 좀 했겠는데, 그죠? 제가 좀 체킹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뭐 크게 좀 한 4주 걸린다, 4주 이상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기아가 미치는 거야. 부상이 너무 많아. 작년에 부상 5주 많아서 설마 이것만큼 다치겠느냐? 근데 또 다쳐. 트레이닝 파트를 바꿨어요. 기아가 트레이닝 파트를 바꿨어요. 오죽하면 바꿨지. 훈련 스케줄도 막 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박정우 선수가 다치기 전에 버전으로 훈련 스케줄에 대한 외주 자문도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이 훈련하고 있는데 이거 뭐 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지? 그래 외국인 선수들한테도 물었대. 외국인 선수들이 뭐 여러 구단, 여러 또 리그에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경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야, 너 있어 보니까 우리 팀은 좀 어때? 이 우리 팀 훈련 스케줄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어떠냐? 그래 뭐 올러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가봤잖아요. 내일도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다. 이건 진짜 사실 뭐 문제가 있어도 뭐 사장 단장님 앞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립스비스도 잘하고 외국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문제 많아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진정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는 아니야.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이 자기네들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커뮤니티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어느 팀에 가면 트레이너가 좀 뭐 관리가 좀 약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느 팀은 야 우리 선수들 관리 너무 잘해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기아가 아주 뭐 중간이야 이런 팀으로 그런 이야기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다쳐. 요것은 팀에서 요거는 고민 정도가 아니라 뭔가 시스템 전반을 다 뒤집어 봐야 되는 거. 타 팀에 대한 부분만 본다 해서 바뀔 건 아니고 기아 선수들의 어떤 스타일, 그다음에 운동장 여건, 흙의 질감이랑 또 잔디의 어떤 뭐 역결이라든지 잔디가 크게 다르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해서 먹는 식단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막 진짜 해볼 건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단에서 해주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선수들한테도 부상 방지에 대한 걸 제일 먼저 선수들이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팬들께서는 훈련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훈련을 너무 많이 하면 또 햄스트링 온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죠? 훈련도 알맞게 해야 된다. 대책 없이 많이 하면 그냥 다친다. 대책 없이 하다 보면 햄스트링을 못 면한다. 그러니까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누구는 적당히 안 뛰어서 그렇다. 누구는 많이 뛰었다. 그것이 햄스트링이다. 고민이 많죠. 하여튼 박정호 선수도 근육 손상이고 2주 후에 뭐 재검을 한다 그러고 지금 1군 말소가 됐습니다. 봄 이사철 맞아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최원준 선수하고 임기영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두 선수가 지금 2군에 있어요. 최원준 선수는 실적하고 2군에 내려가고 뭐 오늘 보니까 뭐 활약하고도 2군에서 활약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요 최원준 선수 같은 예비 FA죠. 예, 예비 FA니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21일 날 KT전에서 이지 플라이드 못 잡았어요. 완전 뭐 이범호 감독이 뚜껑이 열렸죠. 아니 어지간해야지. 예, 2군 딱 보냈는데 최원준 선수가 뭐 팀 관계자한테는 약간 뭐 글러브가 조금 좀 새 것이다. 그 뭐냐, 이제 이게 좀 약간 빡빡한 부분이 좀 있었겠죠. 뭐 본인은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프로 선수가 그런 공을 못 잡는다는 거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 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누가 쓰던 흥 글러브를 돈을 주고서라도 여러 개 사놓고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이건 진짜 좀 그렇죠. 말이 안 되고, 연봉이 4억입니다. 2군 내려가면요 3억 이상은 감봉입니다. 지금 임기영 선수도 2군에 있어요. 올해 지금 2군에 지금 있는 기간이 40일이 넘어요. 연봉이 엄청 깎입니다. 그죠? 예, 내려가 있는데 일할로 내려가 있는데 하루하루로 2분의 1씩 연봉이 깎여요. 3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은 그렇습니다. 예비 FA가 지금 뭐 이준영, 한승택 선수도 조금 채우고 나면 그 FA가 될 수, 조상우, 또 최원준, 박찬호, 양현종, 하여튼 뭐 구단은 선택적으로 좀 갈 거라 그럽니다. 선택적으로 갈 거라 그러고 필요한 선수들 뭐 위주로 좀 갈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기아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고참급들도 많기도 하고 뭐 리툴링으로 갈지 뭐 리빌딩으로 갈지 어떤 장기 어떤 그런 플랜을 모기업에서 또 뭐 구단 사장이 또 판단을 해서 한번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갑시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다른 예비 FA 협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죠. 최원준 선수는 뭔가 좀 안타깝죠. 지금 이제 예비 FA인데 아직 이제 시즌이 깁니다. 그죠? 또 2군에서 절치부심해서 1군 올라와서 활약을 보여주면 상황은 급반전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조금 쫓긴다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고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조상우 선수라든지 양현종 선수도 올 시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니 선수들의 기대치는 당연히 높겠지만은 구단은 뭐 하여튼 성과 그리고 미래 가치 그 다음에 또 지난 세월 팀하고 하면서 그 선수가 이뤘던 부분들도 당연히 그 부분도 선수들은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할 거고 내가 했으니까 FA 자격이 됐다는데 구단은 자격이 됐지만 앞으로 할 것이 더 크다. 이게 아예 없진 않지만 이게 더 크다. 선수들은 이것도 상당하다. 상당하다. 그걸 좀 인정해 달라.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성적입니다. 올해 성적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 거는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중요시하고 할 수 있지만 올해 성적은 선수도 중요하다 생각할 거고 구단도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아 얘기 마치고 삼성 얘기로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레이스 선수가 22일 날 키움 전에 7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최일원 수석의 면담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면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던졌으니까 키움전에 잘 던졌으니까 야 무조건 그냥 가나? 그럴 리가 있나요? 이종열 단장이 단언을 했어요. 저희 준비하고 있다. 준비 당연히 하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있는 선수들 그 준비가 레 선수뿐만 아니라 후라도 선수도 뭐 언제든지 부상이라는 변수도 있으니까 레 선수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 있는 선수들이 잘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항상 이거 그냥 있는 말 같지만 실제 삼성이 딱 보고 있습니다. 구속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레이스 선수가. 그리고 박진만 감독도 칭찬을 했고, 그리고 2이닝을 잘 못 먹는다 그랬는데 7과 3분의 2이닝을 던졌으니까. 하지만 키움의 타선이 지금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도 감안을 했겠죠. 감안을 했을 거고.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레이스도 본인 상황을 알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도 커뮤니티가 다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타팀도 비슷하다. 부진하면 방법이 없다. 외국인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있죠. 22일 경기 가치만 던져주면, 그러니까 키움전 가치만 던져주면 문제없다. 꾸준히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등판이 물론 뭐 기회가 갑자기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등판이 뭐 결정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등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더 높은데 조금 안 좋으면 지금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던지는 게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레이스 선수는 상당히 좀 본인이 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선수가 뭐 쪼는 것 아닌가? 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다 이렇게 다. 지금 삼성의 어려움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저 한국 시리즈 갔던 삼성이고, 그리고 삼성이 또 3강 안에 꼽혔던 삼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박지영 아나운서는 삼성을 우승 후보로 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공동 5위입니다. 공동 5위인데 3위 롯데랑은 4게임 반입니다. 4게임 반인데 지금 삼성이 불펜이 어려워요. 불펜이 어려운데 또 타선에서는 구자욱, 김영웅 선수가 조금 아쉽죠.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고, 특히 이제 구자욱 선수가 작년에 굉장히 잘했는데 조금 아쉽고, 그래서 지금 상대 팀이 삼성은 그냥 디아즈, 홈런 선두 디아즈, 그리고 구자욱, 김영훈만 잡으면 된다. 이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부. 구자욱 선수가 이제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상대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타팀 반응은 그거예요. 구자욱 볼래 줘도 돼. 이제 구자욱 선수한테 잘 보시면 제대로 된 직구도 안 들어갑니다. 막 야이 막 던져 땅바닥에 가고 이길 가면 막 이런 것만 좀 준단 말이죠. 어려운 공만 좀 가고 직구 하나도 안 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구자욱 선수가 지금 최하지 이기는 건 다 알아요. 삼성도 알고 상대팀도 구자욱한테 맞으면 치명적인 거 안단 말이에요. 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조금 본인이 좀 이겨내야 되겠죠. 주위에서 또 팀에서도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혼자만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다는데 지금 뭐 유지혁 선수가 중심 타선에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 삼성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타선은 또 아니었겠죠. 김영웅 선수는 작년은 뭐 상대 투수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올해는 지난해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상대도 굉장히 경계를 들어온단 말입니다. 본인이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죠. 좀 더 좋아지고. 하여튼 뭐 김지찬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뭐 김성윤 선수도 조금 같이 그죠? 시너지가 좀 있고 김지찬 선수가 좀 뛰는데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도루는 팀에서 햄스트링 그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뛰지 마. 약간 자제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김치찬 선수가 없으면 득점 생산 능력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도 삼성이 요게 약간 완전체 된 게 뭐 얼마 만입니까, 그죠? 요러면 타선은 좀 살아나만 놔준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구자욱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면 그럼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면 김지찬 선수도 와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본인 그래도 자기께 있는 선수니까 24일, 25일 조금 부진했지만은 조금 더 좋아진다고 느껴지면 팀이 같이 좀 상승할 거다. 각 팀 트레이드 움직임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움의 주요 야수 2명은 여러 팀에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의 주요 야수는 여러 팀에서 찔러보고 있습니다. 키움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고 여전히 관심이 있고 키움의 야수들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순 트레이드 아니라 뭐 현금을 좀 껴서 현금 트레이드로 조금 움직임을 가져가라는 구단도 있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지금 키움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명분이 또 주어진다 그러면 키움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어. 근데 지금 이승적에 그런다 그러면 저는 이건 정말 좀 리그 전체의 어떤 저항을 좀 받을 거예요. 키움이. 그래서 마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를 엄청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이미 카드를 많이 맞춰봤어요. 안 됐을 뿐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생각이 있습니다. 다 팀들이 근데 삼성을 조금 경계를 해요. 확실히 작년하고 올해 또 느낌이 조금 다르다. 삼성이 언제든지 뭔가 이 팀이 약간의 뭔가 요것만 단추만 맞아지면 더 팡 뛰어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긴장. 순위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삼성은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카드 맞춰보는 게 일단 포수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포수도 관심이 좀 있고 투수 어느 팀이나 투수 관심이 있어요. 선발이면 더 좋겠죠. 어느 누가 선발 줍니까? 안 주니까 불펜 그죠? 그 다음에 또 내야수도. 그러니까 포수, 투수, 내야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업 내야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수, 투수, 내야수 전방위적으로 지금 맞춰보고 있습니다. 6월에도 계속 할 거라 그랬어요. 시도는 할 거다. 타팀에서 많이 좀 움직이지를 않더라. 또 하나는 타팀에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삼성이 좀 내놓을 카드가 조금 마땅치 않아서 타팀에서 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좀 안 됐습니다. 삼성 뎁스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죠, 사실. 그죠?
뭐 타팀 이야기는 삼성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관심 있는 선수가 있긴 한데 그 선수는 안 내놓던데 이렇게 또 의견이 조금 갈리기도 합니다. 그 뎁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는 LG 뎁스가 진짜 좋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트레이드 차 단장이 트레이드 차, 차명숙 단장이 트레이드 차로 이제 불렸을 때 저 트레이드 차라 불러주세요. 근데 요즘 안 하죠. 트레이드 차는 없어 이제. 그러면서 차 단장이 더 이상 트레이드계의 슈바이처는 없어. 나 안 났을 거야. 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뭐 LG 팬들께서는 차 단장 다 좋다. 하지 마. 좀 제발. 가만히 있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타팀 관계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두 팀이 바로 하나하고 롯데입니다. 하나 롯데가 가장 좀 이 젊은 유망주가 좀 많다고 뎁스가 좋다. 예. 하나하고 롯데가 2군에도 좀 쓸만한 자원들이 좀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4월에 말입니다. 2군에 머물러 있는 1군 투수들로 수도권 팀도 그랬고 지방 팀도 그랬고 이 투수들 가지고 막 카드를 거의 몇 개 구단에 참 다 돌려봤나 봐요. 근데 잘 안 먹혔어요. 안 먹혔고. 근데 그 이유가 요즘은 약간 불펜 투수는 145kg 가지고는 안 됩니다. 150 이상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가 그래서 조금 소강입니다. 갑자기 구속 혁명이 일어나면서 젊은 선수들은 지금 150 다 넘게 찍잖아. 이런 선수들을 안 보내거든요. 트레이드는 아주 어리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뛰고 있으면서 추측은 아니더라도 약간 뒷받침하면서 150 던지는 선수들은 어느 팀도 안 보냅니다. 근데 그런 선수를 또 안 데려오면 쓸모가 없다. 지금 그렇게 좀 막혀 있고. 그리고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트레이드 노력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 SSG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는 하여튼 뭐 에레디아 선수는 6월 3일 날 온다 그러더라고요. 에레디아 선수 이제 오고 문승훈 선수는 햄스트링 그레이드 1인이었으니까 약간 그죠 염증이니까 한 최소 4주 5주 정도 5월 20일에 1군 말소됐으니까 6월 20일, 6월 30일 정도 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박지환 선수도 뭐 하여튼 뭐 미션을 받고 지금 준비를 하고 뭐 기회를 받게 되면 플러스가 될 건데 캠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최고 많은 움직임을 보인 팀이 SSG. 그러니까 각 팀의 단장이 SSG하고 얘기를 안 해본 팀이 없더라고요. 다 SSG가 단장 프런트뿐만 아니라 감독들한테 직접 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여튼 트레이드 노력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외야수 쪽을 조금 좀 했는데 최정 선수 부상이 조금 깊어지면서 내야도 지금 2군에도 내야에 바로 올릴 만한 선수가 마땅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좀 있습니다. 외야는 뭐 좀 구멍이 당연히 있는데 뭐 최준우 선수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맞고 내야는 또 김성현 선수가 또 종아리 부상이 또 있어가지고 하여튼 내야 걱정이 갑자기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외야수 구하는 거 타 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순위가 다닥다닥 붙어놓으니까 하나가 잘 나가니까 더 안 주려 합니다. 그 뭐 아주 큰 카드를 내놓으면 모를까. 하나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도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관계자도 인정합니다. 우리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 맞고 일단 외야 쪽이고. 근데 아직 순위가 정해지지 않아 놓으니까 하나에 지금 하나가 좀 투수가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내야도 어느 정도 문현빈 문현빈 뭐 타격도 타격 같은 경우에 문현빈 선수도 있고 노시안 선수도 있고 한데 플로리얼 선수가 조금 부진하지만 장거리를 쳐주는 외야수가 한 명 들어가면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를 아니까 타 팀들이 좀 날개를 달아주려 하지 않는다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고 이게 이야기가 좀 쉬운 게 하나가 투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 팀도 관심이 되면 하나 투수들한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같이 투수 쪽으로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가 여러 팀들이 하나 투수들한테 눈독을 들이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가 원하는 조금 힘이 있는 외야수는 또 쉽지가 않고 또 그래서 조금 있는데 6월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약간은 이제 순위가 조금 가르마가 조금 타져야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아하고 롯데는 조금 소강 상태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아하고 롯데 소강 상태다. 기아 롯데는 기아는 하여튼 뭐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급한 쪽이 좀 먼저 좀 달려들 거고 먼저 안 움직일 거다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트레이드 한다고 하더라도 뭐 누가 뭐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주겠느냐 대충 데려올 수도 없고 투수 쪽을 많이 서칭했어요. 기아가 서칭을 했는데 기아 내부 분위기는 만약에 이제 6월 이후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팀의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 외에 지금 뭐 현재 윈나우 트레이드로는 확실한 카드를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기아가 원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롯데는
롯데는 지금 뭐 투수 쪽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투수 쪽을. 근데 뭐 다들 뭐 투수 뭐 주려 그러나요. 그래갖고 롯데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 카드를 맞춰봤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소강 상태다. 이렇게 구단 고위 관계자가 소강 상태다. 아직은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